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동네에서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실제로는 시어머니 돈을 몇 년간 훔쳐왔다는 충격적인 실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이를 알고도 침묵한 이유였어요. 이것도 구독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실화 바탕 사연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와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박영희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박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3년 동안 속아 살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 며느리가 정말 유명했어요. 효부 중에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영애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효자라니. 우리 며느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김수정이에요. 35세이고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고마웠죠.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제 지갑이나 통장을 정리해준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통장이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니, 현금도 제가 은행에 넣어드릴게요. 집에 돈 많이 두면 위험해요. 처음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맡겼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꼼꼼했어요. 제 생활비도 알아서 관리해주고 병원비도 챙겨주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주고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아껴 쓰세요. 매달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저 혼자 쓰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영애 씨, 며느리가 그렇게 알아서 다 해주니 좋겠어요. 정말 효부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은데.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며느리가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명품 가방도 들고 차도 새 차로 바꾸더라고요. 수정아, 옷이 참 예쁘다.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요? 세일할 때 싸게 샀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명품이더라고요. 세일해도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은. 두 번째는 며느리가 제 연금이나 생활비 관련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나와요? 어머니, 다른 적금이나 보험은 없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유산은 다 정리됐죠? 처음엔 제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더 잘 관리해 주려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며느리가 자꾸 제 도장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은행 업무 볼 때 도장 필요해요. 어머니, 보험 정리하려면 도장 찍어야 해요. 그때마다 저는 순순히 줬어요. 뭘 의심하겠어요? 그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그런데 작년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한도가 초과됐다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이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수정아, 내 카드 한도가 왜 다 찼지? 아, 어머니 생활비 때문에 좀 썼어요. 곧 정리해드릴게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정기적금 해지하신 건 맞죠? 정기적금 해지?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어? 지난주에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3천만 원짜리 적금 해지하셨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간 적 없는데 누가 제 적금을 해지했을까요? 급하게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CCTV에 나온 사람은 저희 며느리였어요. 제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적금을 해지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던 제 통장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제 연금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자기가 가져간 거였어요. 적금도 마찬가지였어요. 3천만 원짜리 적금 4개를 모두 해지해서 1억 2천만 원을 빼간 거였거든요. 예금 통장도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5천만 원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총 2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효자라고 소문난 며느리가 저한테서 2억 원을 훔쳐간 거였으니까요. 바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수정아, 내 돈 어디 갔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적금 해지한 거, 연금에서 돈 빼간 거 다 알고 있어.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순간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뭐야?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썼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빌릴 곳도 없고 어려우면 말을 하지 왜 몰래 훔쳐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머니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며느리가 가져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 사업자금, 손자 학원비, 며느리 성형수술비, 해외여행비. 저희 집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는 효부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수정이가 내 돈 2억 원 가져간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은행 거래 내역 다 있어. 와서 확인해봐. 아들이 와서 통장 내역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내 아내가 3년 동안 내 돈을 훔쳐갔어. 아들도 며느리한테 따졌지만 며느리는 계속 어쩔 수 없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네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박 씨 며느리한테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아줘요. 저도 1천만 원 빌려줬는데 계속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프다,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짓말해서 동네 할머니들한테서 총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간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동네 전체를 속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3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죄송해요. 뭐? 내 명의로 대출을? 급해서. 어머니 도장이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훔친 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 충격받더라고요. 박 씨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구나. 우리도 속았네요. 그렇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던 거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3년 동안 저를 속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엄마, 제발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수정이가 감옥 가면 저희 아이들은 어떡해요? 그럼 내 돈은 어떡하고? 제가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하지만 아들 월급으로 2억 원을 언제 갚겠어요? 결국 며느리와는 합의를 봤어요. 매달 100만 원씩 20년간 갚기로 하고 대출받은 3천만 원도 며느리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지 않아요. 통장과 도장도 모두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며느리는 지금도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아들이 대신 가져다 줘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박 씨 정말 불쌍해요. 그렇게 잘해주던 며느리한테 속았다니.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전 지금도 화가 나요. 돈 때문이 아니라 속았다는 게 더 화가 나거든요. 3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며느리가 아직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의 돈을 훔치는 게 맞나요? 저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잘해줘도 속마음은 모르는 거니까요. 동네 할머니들도 이 일 이후로 조심하고 있어요. 이제 돈 관련된 건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말자. 아무리 가족이라도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해. 정말 씁쓸해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네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관리는 직접 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살아요. 며느리한테 실망해서 아들네와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외롭긴 하지만 속는 것보다는 낫죠. 돈은 조금씩 돌려받고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동네에서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실제로는 시어머니 돈을 3년간 훔쳐왔다니. 여러분은 영희 할머니가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악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사연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인 실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